유독 대한민국에서 이런 특혜를 받은 박근혜밖에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저는 기대했던 게 재판부에서 강제구인을 버티면 이거를 수갑을 채우고 정말 물리력을 동원해서 압송해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포승줄도 묶이고 안 걸어오겠다고 뗐으면 휠체어에다 묶어서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포기를 하고 재판부에서도 증인을 취소시켜버리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 이영선한테는 전 치명적이라고 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영선의 죄가 비선진료 방조죄란 말이에요. 요거 재판하고 있는 거야. 박근혜의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시켰다 하면 거의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 근데 나와서 증언도 안 해주면 이영선은 좆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의리도 없는 거야 박근혜가. 이거 박근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기를 그렇게 지켜줬는데 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상하 관계에 있어서 그 위기에 의해서 내가 시킨 거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한마디 해주면 풀려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어차피 중형 받을 거니까. 그렇지. 몰아주는 게 좋아요. 이미 베린 뭐 명성이 나라 살아라 이것도 안 되지. 그렇지. 너 심심하니까 같이 살자 이거 아니야 지금. 자 하나만 더 언급하고 갈게요. 지금. 너무 웃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정유라의 뭐 구속영장 발부는 뭐 사실 현재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정유라의 죄가 무겁다. 어떻게 보면 최순실이 주범 아니냐 이렇게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되건 안 되건 하면 그 다음 방송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야기 꼭 하고 싶었어요. 서울광장에 불법 천막 4개월 동안 구구단체가 쳤잖아요. 어제 그거 대집행했거든요. 네. 행정대 집행했죠. 야, 알박기 해가지고 도저히 막 안 나가려고 버티는 사람들 대집행하는데 이쪽 분들이 그런 걸 되게 많이 당했잖아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반대로도 당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요. 이게 철거만 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 돈을 거액 철거비 변상금 합쳐가지고 2억 3천만 원 물어내야 됩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니, 조명료도 돼야 돼. 아니 이거는 행정 대집행 비용만. 비용만. 네. 근데 여기에 있어 서울광장에 잔디 교체가 있더만요. 근데 네. 그 텐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고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죽었어요. 텐트 자리가 네모나게 다 이렇게 표가 에이씨. 났죠. 그래가지고 반발도 했어요. 그러면 뭐 세월호 광장의 텐트는 뭐 이런 식으로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월호 광장의 텐트는 정부와 서울시가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세 동은 허가 받지 않은 사항이라 그거는 유가족 측과 협의해서 철거 후 그 다음에 추모 공간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를 방안을 협의를 이미 했고요. 경우가 다르죠, 이거는. 탄기국이라고 불리우는 탄핵 반대 단체들 뭐 3개 4갈래로 찢어져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것도 돈 때문에. 예, 정광용 같은 박사모 회장은 구속됐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비교가 되면서 지금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기초가 주목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3명이나 돌아가셨죠. 예, 그 세력들이 어떻게 지금 몰락해 가는지 과정을 저는 네. 상징적으로 텐트 철거가 보여준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완전히 뿌리를 뽑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의사당역에 있는 5.18 의미 훼손하는 그 텐트랑 그 사람들도 빨리 철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나도 그것도 분노스럽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방송으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여의도 가면은 국회의사당역에서 이렇게 5.18 단체들을 폄하하는 현수막 걸고 시위하는 노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보면은 그게 악의적이에요. 네. 저는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포스터나 플랜카드가 다 거짓말인데. 네,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게 마치 계속 오랫동안 걸려 있으면은 진짜처럼. 사실인 양 돼버리는 네. 거. 요건 빨리 5.18 단체라도 나서서 가지고 이렇게 고소하는 형태로 지난 정권 10년 동안 그런 짓거리 되게 많이 했잖아요. 어떤 논란거리가 생기면 의용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5.18 제조사가 지금 명의 내려갔잖아요. 진상조사가. 그러니까 그 진상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세력들이 응집하고 있는 거죠. 가해 세력들입니다. 그 현수막을 건 사람들은 가해자가 아니면 그 현수막을 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어쨌든 제3자 소송도 괜찮고 바로 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탄기국 우리가 지금 잊어먹었는데 그 얘기를 계속 제가 말을 하고 싶어요. 탄기국과 극우단체죠. 장기정 그다음에 그 서북청년단 누구? 정함철. 이 아이들하고 지금 사이비 종교하고 연계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 기자들은 취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사이비 종교 플러스 박근혜와 최순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의혹인데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합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 방송을 듣는 PD나
방송들 많이 듣는 거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좀 집중 기획 취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본고지가 지금 원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취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기획 취재가. 정암철이는 그 박사모 카페에 그런 글을 올렸죠. 이 탄기국 텐트가 철거되는 날인가요? 그래 올렸을 거예요. 세월호 천막에 불을 지르겠다.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정암철이가. 그래서 우리 그 지구영웅 둥구리가 원주까지 가가지고 원주 경찰서에다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그거를 정식 수사를 하겠다라고 원주 경찰서에서 그 둥구리에게 그 연락을 해왔고요. 더 이상 그 전화 항의나 이런 거를 좀 삼가해달라. 적폐 세력들은요 대통령이 없앨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그렇죠. 예. 위법 행위를 하고 있으면 쟤네들이 했던 것보다 더 징그럽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우리 속칭 개 털어버려야 되는 게 좀 네. 있다고 봐요. 최근에 변희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ATM기로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 지금 말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워낙에 많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돈줄로 의심되는 세력들이 지금 완전히 몰락함으로써 그런 자체가 사라지고 나니까 헛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돈이 안 나와요. 국정원장이 바뀌었는데 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해줘야 아까 말한 그 국회의사당역에 있는 거 5.18 유공자 무슨 특혜 가산점 나 근데 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5.18 유공자는 가산점 주면 안 된다. 공무원 시험 같은데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그 뒤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북한이 내려서 한 사건 그건데 그 사람들한테 국고 유공자를 주면 안 된다는데 요즘 취직난 같은 게 좀 심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빗대서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혜택 받고 그렇지.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뿌리 박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봐요. 할 수 있으면 다 해. 그리고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노량진 같은데 그런 스티커 포스터 많이 붙어 있거든요. 보시는 대로 다 뜯어주세요. 학원가에 그런 게 붙어 있나요? 네, 그래서 애들이 공부에 집중을 못하게 해요. 분노에. 분노 때문에. 네. 그 공시 준비하는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위험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무총리 임명하고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결국에는 뭐 인수위 비슷한 그런 정도 시간 거치면서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웬만한 진행은 다 갖출 거라고 보고요. 박근혜는 이제 이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이유가 지금 잡아두는데 한계가 있고요. 구속 상태라고 하면 현재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대법원까지 끝나야 됩니다. 1년 걸리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도 쓸데없이 무슨 뭐 기획부동산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거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니라는 말씀도 좀 이제 드리고 3주 싶어요. 지났어요. 이제 3주. 네. 당선된 지 이제 3주. 그러니까 지금 한참 인수위원회에서 뭔가 준비할 시기도 없이 지금까지 들어온 거니까 그런 점 감안도 안 하면서 뭐 위장 전입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불법성도 사실 없는 악의적이지 않은 뭐 위장 전입 갖고 통과 못 시켜준 애 만에 해갖고 결국은 퇴장하고 언론들은 또 검증이란 명목하에 이상한 의혹이나 퍼뜨리지만 정말 웃긴 모양새가 좀 있고요. 관성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지막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임명도 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단타, 잽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언론들이 지금. 이 잽을 국민들이 막아줘야 돼요. 철저하게 막아주지 않으면 잽에 훅 가요, 한 방에. 그러니까 잽을 맞을 수 없도록 국민들이 맞아요.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아까 JTBC 항의 방문이든 어떤 방송이 다 항의 방문 가고 문자로 훈계 좀 하고 정치인들 이렇게 해가면서 그 잽을 우리가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손혜원 의원이 이제 최근에 문자 폭탄을 용어를 문자 행동으로 바꾸자. 문자 행동이 맞죠. 처음에는 조금 약간 좀 식상하더라고. 우리가 뭐 민주행동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이 의미가 좀 다르는 거예요. 문자로 지켜내자, 투정하자, 교정하자, 그리고 항의하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문자 행동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도 문자 저는 행동이나 문자 훈계라고 하면 안 돼요. 문자 훈계 뭐 이런 집단 걸로. 단체 행동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네. 훈계는 개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문자 집단 훈계. 아니면 교육, 훈육. 문자 훈계들. 훈계. 이거는 준엄한 주권자의 훈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 시민은 국민이 아니에요. 이미 시민으로 돼 있고 철저하게 국회의원보다 더 영리하고 똑똑해졌습니다. 그 명종님도 지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시민의 정부라고 부르고 싶다 우리는. 그렇죠. 시민의 정부. 시민의 정부. 문재인 시민의 정부. 시민의 정부에서는 뭐 이런 문자 행동들이 굉장히 도움됩니다.
를 붙이지 못하게 완전히 뿌리를 뽑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의사당역에 있는 5.18 의미 훼손하는 그 텐트랑 그 사람들도 빨리 철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나도 그것도 분노스럽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방송으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여의도 가면은 국회의사당역에서 이렇게 5.18 단체들을 폄하하는, 현수막 걸고 시위하는 노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보면은 그게 악의적이에요. 네. 저는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포스터나 플랜카드가 다 거짓말인데. 네,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게 마치 계속 오랫동안 걸려 있으면은 진짜처럼. 사실인 양 돼버리는 네. 거. 요건 빨리 5.18 단체라도 나서서 가지고 이렇게 고소하는 형태로, 지난 정권 10년 동안 그런 짓거리 되게 많이 했잖아요. 어떤 논란거리가 생기면 의용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5.18 제조사가 지금 명의 내려갔잖아요. 진상조사가. 그러니까 그 진상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세력들이 응집하고 있는 거죠. 가해 세력들입니다. 그 현수막을 건 사람들은 가해자가 아니면 그 현수막을 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어쨌든 제3자 소송도 괜찮고 바로 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탕기국 우리가 지금 잊어먹었는데 그 얘기를 계속 제가 말을 하고 싶어요. 탕기국과 극우단체죠. 장기정, 그다음에 그 서북청년단 누구죠? 정암철. 이 아이들하고 지금 사이비 종교하고 연계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 기자들은 취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그러니까 헛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돈이 안 나와요. 국정원장이 바뀌었는데 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해줘야, 아까 말한 그 국회의사당역에 있는 거 5.18 유공자 무슨 특혜 가산점 나 근데 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5.18 유공자는 가산점 주면 안 된다. 공무원 시험 같은데.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그 뒤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북한이 내려서 한 사건 그건데, 그 사람들한테 국가 유공자를 주면 안 된다는데 요즘 취직난 같은 게 좀 심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빗대서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혜택 받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뿌리 박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봐요. 할 수 있으면 다 해. 그리고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노량진 같은데 그런 스티커 포스터 많이 붙어 있거든요. 보시는 대로 다 뜯어주세요. 학원가에 그런 게 붙어 있나요? 네, 그래서 애들이 공부에 집중을 못하게 해요. 분노에. 분노 때문에. 그 공시 준비하는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위험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무총리 임명하고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결국에는 뭐 인수위 비슷한 그런 정도 시간 거치면서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웬만한 진행은 다 갖출 거라고 보고요. 박근혜는 이제 이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이유가 지금 잡아두는데 한계가 있고요. 구속 상태라고 하면 현재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대법원까지 끝나야 됩니다. 1년 걸리죠. 예. 사이비 종교 플러스 박근혜와 최순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의혹인데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합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 방송을 듣는 PD나 방송들 많이 듣는 거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좀 집중 기획 취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본고지가 지금 원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취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기획 취재가. 정암철이는 그 박사모 카페에 그런 글을 올렸죠. 이 탄기국 텐트가 철거되는 날인가요? 그래 올렸을 거예요. 세월호 천막에 불을 지르겠다.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정암철이가. 그래서 우리 그 지구영웅 둥구리가 원주까지 가가지고 원주 경찰서에다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그거를 정식 수사를 하겠다라고 원주 경찰서에서 그 둥구리에게 그 연락을 해왔고요. 더 이상 그 전화 항의나 이런 거를 좀 삼가해달라. 적폐 세력들은요, 대통령이 없앨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그렇죠. 예. 위법 행위를 하고 있으면 쟤네들이 했던 것보다 더 징그럽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우리 속칭 개 털어버려야 되는 게 좀 네. 있다고 봐요. 최근에 변희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ATM기로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 지금 말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워낙에 많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돈줄로 의심되는 세력들이 지금 완전히 몰락함으로써 그런 자체가 사라지거나.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런 특혜를 받은 박근혜밖에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저는 기대했던 게 재판부에서 강제구인을 버티면 이거를 수갑을 채우고 정말 물리력을 동원해서 압송해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포승줄도 묶이고
안 걸어오겠다고 뗐으면 휠체어에다 묶어서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포기를 하고 재판부에서도 증인을 취소시켜 버리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 이영선한테는 전 치명적이라고 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영선의 죄가 비선 진료 방조죄란 말이에요. 요거 재판하고 있는 거야. 박근혜의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시켰다 하면 거의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 근데 나와서 증언도 안 해주면 이영선은 좆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의리도 없는 거야, 어. 박근혜가. 이거 박근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기를 그렇게 지켜줬는데 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상하 관계에 있어서 그 위계에 의해서 내가 시킨 거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한마디 해주면 풀려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어. 어차피 중형 받을 거니까. 그렇지. 몰아주는 게 좋아요. 이미 이렇게. 베린 뭐 명성이 나라 살아라 이것도 안 되지. 너 심심하니까 같이 살자 이거 아니야 지금. 자 하나만 더 언급하고 갈게요. 지금 너무 웃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정유라의 뭐 구속영장 발부는 뭐 사실 현재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정유라의 죄가 무겁다. 어떻게 보면 최순실이 주범 아니냐 이렇게 얘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되건 안 되건 하면 그 다음 방송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야기 꼭 하고 싶었어요. 서울광장에 불법 천막 4개월 동안 극우단체가 쳤잖아요. 어제 그거 대집행했거든요. 네. 행정대 집행했죠. 야, 알박기 해가지고 도저히 막 안 나가려고 버티는 사람들 대집행하는데 이쪽 분들이 그런 걸 되게 많이 당했잖아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반대로도 당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요. 이게 철거만 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 돈을 거액 철거비 변상금 합쳐가지고 2억 3천만 원 물어내야 됩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니, 조명료도 돼야 아니 돼요. 이거는 행정대집행 비용만. 비용만. 네. 근데 여기에 있어 서울광장에 잔디 교체가 있더만요. 근데 네. 그 텐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못했죠. 고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죽었어요. 텐트 자리가 네모나게 다 이렇게 표가 에이씨. 났죠. 그래가지고 반발도 했어요. 그러면 뭐 세월호 광장의 텐트는 뭐 이런 식으로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월호 광장의 텐트는 정부와 서울시가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세 동은 허가 받지 않은 사항이라 그거는 유가족 측과 협의해서 철거 후 그 다음에 추모 공간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를 방안을 협의를 이미 했고요. 경우가 다르죠, 이거는. 탄기국이라고 불리우는 그 탄핵 반대 단체들 뭐 세계 네 갈래로 찢어져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것도 돈 때문에. 예, 정광용 같은 박사모 회장은 구속됐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비교가 되면서 지금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기초가 주목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3명이나 돌아가셨죠. 예, 그 세력들이 어떻게 지금 몰락하게 가는지 과정을 저는 네. 상징적으로 텐트 철거가 보여준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의